자, 그럼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색상 정보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CNN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필터 같은 경우에는 각 셀마다 고유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이미지와 합성곱 연산을 하고 거기에 편향을 더한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해서 최종 출력값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최종 출력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맵을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맵을 한번 보죠. 지금은 3 곱하기 3 액티베이션 맵이잖아요. 각각의 셀들이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계산이 된 결과 더하기 편향의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결국엔 뭐예요? 이 활성화 함수가 출력하는 값은 숫자가 됩니다. 맞나요? 자, 액티베이션 맵도 보면은 지금 3 곱하기 3 형태의 액티베이션 맵인데 9개의 셀이 있는 거고 각각의 셀마다 어떠한 숫자가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액티베이션 맵을 또 하나의 무엇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이 액티베이션 맵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지연 수강생 분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액티베이션 맵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미지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로 간주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얘를 하나의 그 이미지로 간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또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고요. 필터를 여러 번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원본 이미지에 한 번 필터를 적용해서 어떠한 액티베이션 맵을 추출하고 거기에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해서 또 다른 액티베이션 맵을 추출하고 그 과정을 몇 번을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CNN 모형들은 그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필터를 한 번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필터를 여러 번 적용을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맵을 여러 개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액티베이션 맵에 또 한 번 뭐 필터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순차적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더 잘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순서를 고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필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겠죠. 얘를 또 다른 이미지로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필터를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필터 2라고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필터를 적용을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활성화 함수를 거기에 또 적용을 해서 또 다른 액티베이션 맵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필터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 적용해서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필터를 여러 번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순차적으로 추출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정답을 예측하는데 혹은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더 잘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필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가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됩니다. 이건 별거가 아니라
필터를 적용을 할 때 한 번은 옆으로 혹은 아래로 몇 칸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옆으로 혹은 아래로 몇 칸만 이동을 했냐면 한 칸씩만 이동을 했죠. 필터를 새롭게 적용을 할 때 이미지에. 그러한 경우에는 스트라이드의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스트라이드의 값을 여러분들이 다른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로 설정할 수도 있고 3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옆으로 혹은 아래로 몇 칸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스트라이드의 값이 2가 되면. 네, 두 칸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서 첫 번째 요 빨간색의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옆으로 한 칸만 이동을 해서 두 번째 여기 이제 그 연두색에 해당하는 필터가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다시 이동해서 또 다른 필터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값들이 나온 거고요. 스트라이드의 값이 2인 경우에는 첫 번째 필터를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옆으로 몇 칸 이동? 하나, 둘 이동해서 그 다음 필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옆으로 또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밑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밑으로 몇 번 이동해요? 스트라이드의 값이 2이기 때문에 밑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필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왜? 우리의 필터가 원본 이미지, 4 곱하기 4 이미지에 몇 번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4번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스트라이드의 값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에 특정한 크기의 필터를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하나가 도출이 되는데 그렇게 도출이 되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n 빼기 f 나누기 스트라이드의 크기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은 무엇이냐면 원본 이미지의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필터의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옆으로 몇 칸 이동하느냐 혹은 아래로 몇 칸 이동하느냐를 의미하는 거고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5 곱하기 5 이미지에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을 하는데 스트라이드의 값을 1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도출이 되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5 곱하기 5 이미지이기 때문에 대문자 n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n의 값이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필터의 크기가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f의 값이 3이 됩니다. 그래서 5 빼기 3 하고 스트라이드로 나눠야 되는데 스트라이드가 1이죠. 더하기 1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3 곱하기 3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4 곱하기 4 이미지의 필터의 크기가 2 곱하기 2인 필터를 스트라이드의 값을 2로 해서 적용을 하면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4 이미지에 2 곱하기 2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n이 4고 필터의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스트라이드가 2죠. 더하기 1을 하기 때문에 이게 2가 돼서 2분의 2는 1이고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실 수 있나요? 뭐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계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그 CNN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칼라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는 것에 원본 이미지는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되는데 CNN에 입력이 되는 이미지는 거의 항상 정사각형입니다. 원본 이미지가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걔를 CNN 모형의 입력값으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정사각 형태로 일단 변형을 시킨 다음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정사각형으로 만들 때는 정사각형이 아닌 이미지를 정사각형으로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자를 수도 있고, 즉 크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소나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칼라 이미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뎁스가 얼마가 된다고요? 칼라 이미지? 채널의 수가 뎁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RGB 채널 3개가 있기 때문에 뎁스가 3인 3차원 행렬의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픽셀의 수가 32 곱하기 32인 이미지, 칼라 이미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를 3차원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 필터를 적용하고자 해요. 자, 필터의 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쓰면 F 곱하기 F 곱하기 D라고 했습니다. 요 D는 필터가 갖는 뎁스의 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이 F 값과 D 중에서 F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D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해당 필터가 적용이 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뎁스의 크기와 동일하게 그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칼라 이미지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D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라 이미지에 F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F의 값만 설정하면 되고 F는 보통 홀수의 값으로 지정을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값이 3 또는 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32 곱하기 32 픽셀을 갖는 칼라 이미지에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터의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 필터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5고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에 존재하는 전체의 셀의 수는 몇 개예요? 전체의 셀의 수는 75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셀마다 고유한 뭐가 있다고요? 고유한 가중치 혹은 파라미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필터의 크기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 필터가 갖는 가중치 혹은 파라미터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5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75개의 가중치를 갖는 필터를 어디에 적용을 해요? 3차원 이미지에 순차적으로 어디부터? 왼쪽 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럼 어떠한 연산이 이루어진다고요? 필터가 적용이 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셀들 간에 어떠한 연산이 이루어져요? 내적 연산. 그러한 내적 연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합성곱.
연산이 됩니다. 자,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 형태의 이러한 필터를 32 곱하기 32 곱하기 3 형태의 이미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가장 먼저 적용이 되겠죠. 이 부분에. 맞아요? 필터가 첫 번째 적용이 됐어요. 그럼 값이 몇 개가 나올까요? 어떠한 값이 나오죠? 나오는 값의 수는 몇 개일까요? 네, 김지인 수강생 분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한 개만 나와요. 왜?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합성곱 연산, 즉 내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적 연산 혹은 합성곱 연산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연산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혹은 셀의 값끼리 곱해서 다 더한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75개의 원소들이 있잖아요. 필터에도 75개의 원소가 있고 필터가 적용되는 이미지에도 75개의 원소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의 값들을 각각을 다 곱한다고요. 그리고 다 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터가 한번 적용됐을 때 나오는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숫자 하나밖에 없다고요. 맞나요?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필터의 크기가 갖는 뎁스가 1이든 아니면 3이든 혹은 다른 값이든 상관없이 한 번 필터가 적용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은 몇 개라고요? 항상 한 개라고요. 한 개. 응? 그래서 파란색 부분 첫 번째 필터가 적용되었을 때도 하나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3차원 형태의 필터가 적용이 돼도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거기에 무엇을 더해요? 합성곱 연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값을 더해요? 편향을 더하죠. 여기도 똑같이 b를 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향, 가중치는 필터마다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무엇의 값이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맵이 갖는 각각의 셀의 값이 됩니다. 자, 액티베이션 맵의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3차원 필터를 3차원 이미지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잠깐만 다음에도 32 곱하기 32 곱하기 3 형태의 이미지에 5 곱하기 5 곱하기 3 형태의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적용할 때마다 하나의 값들이 출력이 되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활성화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최종적으로 액티베이션 맵을 구성하는 각 셀의 값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 자, F가 얼마예요? 앞에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F, N에서 F를 빼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로 나눈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됐어요. 자, 지금은 N이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32 빼기 5, 스트라이드를 1로 할게요. 죄송해요. 스트라이드 1. 스트라이드 1이에요. 죄송해요. 그럼 몇이에요? 스트라이드가 1이면 액티베이션 맵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28이 됩니다. 그럼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어떻게 될까요? 뎁스. 뎁스는 3이 될까요? 1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값이 될까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 1이 돼요. 왜 그래요? 필터를 한번 적용했을 때 출력되는 값의 수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 필터 5 곱하기 5 곱하기 3에 해당하는 필터를 여기에 이제 처음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에 편향을 더한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숫자 값이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 맵 첫 번째 셀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필터를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면 거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숫자가 결과로 나오죠. 거기에 편향을 더하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액티베이션 맵의 두 번째 셀의 값이 됩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1이 돼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죄송한데 한 5분만 잠깐 쉬고 네, 질문이 있네요. 채널별로 나오는 값도 요소별로 합해서 1의 값이 되는 건가요? 한 개의 값이 잠시만요. 이게 채널별로 네, 위치별로 여기 보면 3개의 채널이 있는 거죠. 이렇게 3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3개의 채널이 있고요. 근데 이 질문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저도 되는데 질문 자체를 좀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면 일단 조금 아까 생각해 보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5분 나중에 그러면 있다가 다시 질문 주실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5분만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혹시 김종환 수강생분 질문이 약간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여쭤보면, 그러니까 아까 네네. 이제 흑백 채널, 흑백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이제 하나다 보니까 한 층이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필터링을 할 때 어쨌든 그 각 필터별로 내적 값이 나오는 게 하나 값이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RGB 세 개 층이 있는데 네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층별로 하나의 그런 값이 나오고, 그것들을 각 요소별, 예를 들어서 일행 1열에 있는 1채널에 있는 아닙니다. 일행 1열 그걸 합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건가요? 네네,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필터잖아요. 네. 그 요거를 칼라 이미지에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이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여기에도 그 필터가 적용되는 이 이미지 부분에도 5 곱하기 5 곱하기 3만큼의 셀이 있을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얘랑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5 곱하기 5 곱하기 3에 해당하는 셀들이랑 이 필터가 갖고 있는 5 곱하기 5 곱하기 3에 해당하는 셀들이 있죠. 네. 같은 자리에 있는 셀들끼리 그냥 곱해집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그 마지막 컬러 채널에 있는 그 차원이 줄어든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네. 쪼개보면 네. 이렇게 3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요 층에 25개의 셀이 있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도 25개가 있고 세 번째도 25개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 뭐 R이 되겠죠. R 채널. 네. 그리고 뒤에가 이게 이제 G 채널. 각각의 채널마다 25개의 셀이 있겠죠. 이렇게 네. 얘가 적용이 되면 네. 그 셀과 상관없이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그냥 일단 곱하게 됩니다. 필터의 셀들과 그 다음에 필터가 그러니까 적용되는 이미지에 있는 그러니까 셀들과 네, 채널당 1,1, 그러니까 1,1,1.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은 1,1,1이라는 위치가 하나 여기 있고. 만약에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채널의 값이 뭐 0이고 네. 여기 두 번째가 10이고 네. 세 번째가 또 10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여기에 합쳐버리는 거예요? 네네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들이 네. 있겠죠. 그래서 네.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W 뭐 11이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레이어라는 표현이 네.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를 W 1,1 2라고 표현을 할게요. 세 네. 번째를 W 1,1 위점자 3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네. 얘랑 곱해지겠죠. 같은 자리에 네. 있는 네. 셀의 네.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얘랑 곱해집니다. 얘랑 네. 곱해지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네. 네. 나머지도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럼 네. 더하기가 쭉 나오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그 이미지에 칼라 이미지에 3차원 형태의 필터를 적용하더라도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항상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맵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상품은 없지만 답변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지금 입력된 데이터가 32 곱하기 32 곱하기 3으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한 하나의 입력된 데이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필터를 하나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에 우리가 필터를 하나만 적용하는
해야 할까요? 아니면 2개 이상의 필터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이미지 데이터에 지금은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죠. 그러한 입력된 데이터에 필터를 2개 이상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필터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2개 이상 가능하다 1번,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만 적용해야 된다 2번, 3번은 모르겠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적용 가능합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5 곱하기 5 흑백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죠. 칼라 이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 필터를 서로 다른 필터를 2개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필터가 되고요. 둘 다 3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동일한 입력 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필터들의 크기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필터가 3 곱하기 3이면 물론 이제 뎁스가 1이 생략이 된 거죠. 두 번째 필터의 크기도 몇 곱하기 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입력 데이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이즈가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동일한 입력된 데이터에 적용되는 필터들은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필터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고 두 번째 필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필터마다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필터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수가 몇 개라고요? 몇 개요? 총? 첫 번째 필터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9개 더하기 뭐가 있어요? 필터마다 고유한 하나의 편향에 대한 가중치가 있죠.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자, 얘는 또 다른 필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필터도 고유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요? 두 번째 필터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필터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10개 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필터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랑 두 번째 필터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동일하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아시겠죠? 필터들은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필터를 적용하면 한 장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와요. 그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지금 5 곱하기 5 곱하기 1 이미지에 3 곱하기 3 곱하기 1 필터를 적용을 했고 스트라이드를 1이라고 한다면 해당 필터를 적용해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이렇게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겠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5 빼기 3 나누기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3이 나온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필터를 적용하면 역시나 동일한 사이즈의 액티베이션 맵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필터를 2개를 적용했을 때 동일한 이미지에 결과로 발생을 하는 액티베이션 맵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수는
무엇과 같다? 필터의 수와 같다. 왜? 필터마다 몇 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기 때문에 필터마다 한 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 혹은 입력된 이미지에 필터를 10개를 서로 다른 필터를 10개를 적용해요. 그러면 결과물로 몇 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개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여기서는 흑백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칼라 이미지도 동일하다고요.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미지 데이터에 서로 다른 필터를 만약에 5개를 적용했어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맵이 몇 개가 나와요? 5개를 적용하면 5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필터를 5개를 적용하면 5개의 서로 다른 액티베이션 맵이 나올 텐데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이 갖는 뎁스는 얼마가 된다고요? 하나의 필터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항상 1이에요. 필터의 크기가 필터가 갖는 뎁스가 1이든 3이든 아니면 다른 값이든 상관없이 필터를 한번 적용했을 때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칼라 이미지에 뎁스가 3인 필터를 5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뎁스가 1인 액티베이션 맵이 5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필터를 K개를 적용한다. 그러면 생성이 되는 액티베이션 맵의 수가 K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K를 3으로 했다. 즉 필터를 3개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한 크기에 그리고 뎁스가 1인 액티베이션 맵이 1개, 2개, 3개가 나옵니다. 이 액티베이션 맵을 뎁스를 기준으로 뎁스 와이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뎁스 와이즈. 뎁스 와이즈로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얘 위에 얘를 쌓고 그 다음에 얘 위에 얘를 쌓습니다. 그럼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이러한 입체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액티베이션 맵의 가로의 길이가 28이고 세로의 길이가 28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걔네들 그러한 액티베이션 맵 3개를 우리가 뎁스 와이즈로 쌓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냐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가로가 28이고 세로가 28이고 뎁스가 얼마로 바뀌어요? 걔네들을 층층이 쌓으면 뎁스가 1인 애들을 몇 개? 3개를 쌓으면 결과물로 나오는 어떤 것은 뎁스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뎁스가 1인 애들을 3개를 쌓았기 때문에 3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는 원래 서로 다른 액티베이션 맵 3개를 쌓아서 만든 어떤 것이잖아요. 3장의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결합, 층층이 쌓여져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필터를 여러 개 적용해서 나온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뎁스 와이즈로 쌓아서 결과물로 얻은 어떤 것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혼동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은 필터를 하나 적용했을 때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 하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터를 여러 개 적용해서 나오는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뎁스 와이즈로 쌓아서 하나로 커다란 입체적인 형태로 만든 어떤 것을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필터를 3개를 적용해가지고 이러한 3차원 형태의 액티베이션 맵을 얻었어요. 얘를 뭐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요? 하나에? 이렇게 나온 액티베이션 맵을 뭐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액티베이션을 이미지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요. 얘는 어떻게 생긴 이미지예요? 28 곱하기 28 곱하기 3 형태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뎁스가 몇인? 3인. 단 여기서 이 3을 채널의 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요 각각의 뎁스에 해당하는 값들이 RGB 색깔 혹은 RGB 채널 정보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이 갖는 요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3이라고 하는 값은 그냥 뎁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체적인 액티베이션 맵도 하나의 이미지라고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무엇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이 액티베이션 3차원 액티베이션 맵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그 과정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원본 이미지예요. 원본 칼라 이미지. 픽셀의 수가 32 곱하기 30, 32 곱하기 32, 그리고 칼라기 때문에 뎁스가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5 곱하기 뎁스가 얼마인 필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원본 이미지에 뎁스가 얼마? D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원본 이미지, 뎁스가 3인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필터가 갖는 뎁스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얘가 얼마예요,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죠? 반드시 3이 되어야 해요. 필터가 갖는 뎁스의 크기는 입력된 데이터가 갖는 뎁스의 크기와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필터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5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을 하는데 몇 장을 적용을 하냐면 몇 개의 필터를 서로 다른 필터를 적용을 하냐면 6개의 서로 다른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 3차원 형태의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했을 때 일단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서 n 빼기 f 나누기 스트라이드 더하기 1로. 근데 n이 얼마예요 지금? n이 얼마예요? 입력된 이미지가 갖는 가로의 길이 혹은 세로의 길이가 32. 필터의 가로 세로 길이는 5.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한다면 액티베이션 맵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어떻게 되나요? 뎁스는 무엇과 동일해요? 필터의 개수랑 동일하죠. 몇 개의 필터를 적용했어요, 저희가? 6개의 필터를 적용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이미지로 간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요?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몇 곱하기 몇 필터를 적용을 했어요? 5 곱하기 5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이 D는 이번에는 몇이 될까요? 6이 되죠. 왜? 필터가 적용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 지금은 얘예요. 얘가 갖고 있는 뎁스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몇의 뎁스를 갖고 있어요? 6의 뎁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되는 필터가 갖는 뎁스는 자동적으로 6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하면 그러한 필터를 몇 장을 적용한 거예요, 지금? 몇 장을 적용을 했대요? 5 곱하기 5 곱하기 6 크기를 갖는 필터를 몇 장 적용한 거예요? 10장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나오는 액티베이션, 3차원 형태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8 빼기 5 나누기 1 더하기 1은 24예요. 근데 필터를 10장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10. 여기에 다시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 맵들을 순차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액티베이션 맵을 순차적으로 여러 개 구하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왜 그렇게 액티베이션 맵을 여러 개를 저희가 추출을 한다고요?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자, 설명을 드리면 원본 이미지에서 필터들을 동일한 크기의 필터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을 얻었어요. 정보를 한번 추출을 한 거라고요. 필터를 적용했다라는 것은 정보를 추출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정보를 추출해서 그 결과가 여기 있고 여기에 또 다른 필터들을 여러 개를 적용해서 한 번 더 정보를 추출했어요. 맞나요? 그 정보를 추출한 게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정보를 여러 번 추출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정보를 여러 번 추출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즉 합성 곱 연산을 수행을 해서 원본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여러 번 추출을 할까요? 종속 변수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분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액티베이션 맵에 들어있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필터를 여러 개를 적용을 하겠죠. 또 필터를 여러 개를 적용해서 두 번째 액티베이션 맵을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필터를 여러 개를 적용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 액티베이션 맵들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냐면 어떠한 정보?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종속 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이론적인 설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오늘은 실습을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CNN의 이론적인 내용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NN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패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패딩은 무엇이냐면 입력된 이미지의 이 가장자리를 특정한 값들로 채워주는 방법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합니다. 자, 패딩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7 곱하기 7인 흑백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7개의 칼럼이 있고 또 7개의 로우가 있겠죠. 이렇게 7이 되고요. 여기에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라이드의 값을 다양하게 하면서 필터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 색깔 한번 바꿔보죠.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 3 곱하기 3 필터를 7 곱하기 7 이미지에 적용하게 되면 이게 하나 더 그릴게요. 초록색으로 그려서 좀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적용하고 한번 필터가 적용이 되고 옆으로 몇 칸가요? 옆으로 한 칸 가죠. 스트라이드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럼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딱 갑니다. 더 이상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할 수 없어요. 왜? 이동을 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필터를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밑으로 가겠죠? 쭉 가요. 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옆으로 가죠. 자, 3 곱하기 3이고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번에는 스트라이드의 값을 2로 해보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스트라이드의 값을 2로 해봅니다. 필터의 크기는 동일해요. 그럼 처음에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근데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옆으로 몇 칸가요? 옆으로 한 칸, 두 칸 가죠. 그래서 그 다음 필터는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 칸, 두 칸 가서 그 다음 필터는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더 이상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맞나요? 그럼 밑으로 가겠죠. 이번에는 스트라이드가 3인. 그림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드가 3인 경우를 보죠. 그럼 처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첫 부분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옆으로 몇 칸 가요? 하나, 둘, 세 칸 가요. 여기 적용이 되겠죠.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여기 적용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가 남아있어, 이미지에. 이 부분이 하나의 칼럼이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3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가요. 그러면 필터가 적용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첫 번째 칼럼은 적용이 돼요. 하지만 여기 나머지 두 개의 칼럼에는 아무것도 없죠.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필터가 이 부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첫 번째 이렇게 로우에 적용이 될 때 세 번째 부분은 필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정보를 필터를 이용해서 추출을 못해요? 지금 마지막 칼럼에 있는 정보가 추출이 안 된다고요. 왜? 필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칼럼에 있는 정보, 즉 필터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정보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패딩이라고요. 패딩. 특정한 값으로 이미지의 테두리를 채워줍니다. 보통 어떠한 값을 사용을 하냐면 0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아까 요거예요. 7 곱하기 7 이미지였는데 가장자리를 0을 이용해서 패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가장자리에. 그럼 7 곱하기 7 이미지가 몇 곱하기 몇 이미지로 바뀌었죠? 왜? 양옆에 하나씩 더 추가되기 때문에 위아래, 그 다음에 위아래로 양옆에랑 9 곱하기 9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9 곱하기 9로 여기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는데 스트라이드의 값을 3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실되는 정보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즉 필터가 적용이 안 되는 이미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여기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3칸 이동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용이 돼요. 그리고 3칸 또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필터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패딩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패딩을 하기 위해서 주로 얼마의 값을 사용을 한다고요? 0의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제로 패딩이라고 부르죠. 혹시 패딩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패딩을 고려했을 때 그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이제 식을 써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를 줄여도 되는데 스트라이드를 줄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나는 반드시 스트라이드를 2로 해야 돼 라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스트라이드의 크기를 좀 크게 합니다. 자, 이제 패딩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케라스를 가지고 CNN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건데 케라스에서도 이제 패딩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패딩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딩을 안 하는 것과 제로 패딩을 하는 것.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필터를 적용할 때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할 거냐면 conv2d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아니고 내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conv2d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갖는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패딩 방식을 결정할 때 사용이 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생성자 함수가 갖는 파라미터예요. 모형이 갖는 파라미터가 아니에요. 그 파라미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패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 패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은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취할 수 있어요. valid라고 하는 값을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ame이라고 하는 값을 취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소음이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안 들리나요? 네. 끊겼는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지만 본인도 모르시고 그러겠지만 음소거를 질문을 하는 거 말고는 음소거를 좀 반드시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음이 들리면 수업이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다른 수강생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행동이어서 되도록이면 음소거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패딩 방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파라미터는 서로 다른 2가지 값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된다. 하나가 valid고 하나가 same인데 valid는 패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ame이라고 하는 값은 제로 패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가 2 곱하기 3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크기를 2 곱하기 2라고 할게요. 케라스에서는 필터를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할게요. 그래서 이 왼쪽이 뭐냐면 패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밸리드인 경우에 얘는 패딩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패딩 파라미터의 값이 밸리드면 안 한다고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미지예요. 2 곱하기 3이죠. 거기에 필터 2 곱하기 2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필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얼마라고요? 스트라이드가 2라고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 필터가 적용이 되고 옆으로 몇 칸 이동을 하냐면 2칸 이동을 하죠. 근데 여기에 필터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보니까 필터가 완벽하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지에 이 부분을 버린다고요. 그럼 여기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의 결과가 나와요? 결과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결과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 곱하기 1의 결과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패딩의 값을 same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 곱하기 2 필터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스트라이드의 값을 2로 했죠.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이동할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옆에 부분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 맞나요? 이 부분이 없게 되면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손실이 되는데 패딩 파라미터 값을 same으로 하게 되면 이 정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끝에 0이라고 하는 임의의 값들을 추가를 합니다. 즉 제로 패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필터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 패딩 파라미터의 값을 same으로 지정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하나가 나올 테고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1 곱하기 2 형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패딩 방식을 지정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패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해당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하나는 valid, 다른 하나는 same입니다. 그래서 패딩 파라미터의 값을 valid로 하면 패딩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필터가 적용이 될 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버리는 거예요.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리고 패딩 파라미터의 값을 same으로 지정하면 패딩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숫자 값을 이용해서 0을 이용해서. 그러면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정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특히 어떠한 경우에 중요할까요? 제로 패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제로 패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일까요? 자, 제로 패딩을 안 하면 혹은 다른 방식의 패딩을 안 하면 어떤 부분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정보 손실이 주로 발생을 하죠? 패딩을 하지 않으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필터가 가장자리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을 보니까 많은 사진들이 중요한 정보를 정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가 가장자리에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가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제로 패딩이 되는 거죠. 혹시 패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CNN과 관련된 추가적인 용어 혹은 개념이 무엇이냐면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풀링은 말 그대로 어떠한 여러 개의 정보들 중에서 일부만의 정보를 풀링하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죠.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풀링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필터를 적용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얻었잖아요. 액티베이션 맵에 풀링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몇 개의 값만을 추출을 해요. 자, 그 풀링 방법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맥스 풀링이고요. 다른 하나가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맥스 풀링은 풀링에서도 정보를 추출을 할 때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데 필터가 적용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의 값들이 있겠죠.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데 맥스 풀링은 그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어떠한 값을 추출하는 방법일까요?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맥스 풀링이에요. 에버리지 풀링은 필터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는 숫자들의 어떠한 값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평균 값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볼게요. 자, 맥스 풀링입니다. 자, 액티베이션 맵이 4 곱하기 4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액티베이션 맵이에요. 이게 4 곱하기 4에 2 곱하기 2 필터를 사용해서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 부분에 맥스 풀링을 위한 2 곱하기 2의 필터가 적용이 되면 어떠한 값이 추출이 될까요? 필터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는 여러 개의 숫자들 중에서 어떠한 값을 출력을 해요? 추출을 해요? 제일 큰 값,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6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2를 합니다. 이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이 적용이 될 때 기본적인 스트라이드의 크기는 이 필터의 크기랑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 곱하기 2 필터를 맥스 풀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스트라이드의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필터의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와 스트라이드의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터의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스트라이드가 얼마예요?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필터가 여기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뛴 다음에 여기에 또다시 2 곱하기 2가 적용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맥스 풀링을 위해서. 자, 그럼 얼마가 추출이 되죠? 초록색 부분에서는 8이 추출이 되죠. 그리고 밑으로 다시 두 칸 내려가서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 3이 제일 크니까 3이 나오고 4가 나왔어요. 자, 맥스 풀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나요? 네. 자,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은 뭐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이 돼요. 근데 추출되는 값만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조유빈 수강생분. 네. 여기서 합성곱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풀링을 하는 거예요. 맥스 풀링은 필터가 적용된 부분에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그냥 선택해서 추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에버리지 풀링은 이 첫 번째에 이렇게 2 곱하기 2에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위해서. 그러면 이 4개의 숫자, 필터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는 숫자들의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한다고요? 평균 값을 계산을 해요. 0, 0, 2, 2, 4개의 숫자의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1이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이 돼서
2, 4, 6, 8의 평균이 20 나누기 4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풀링에 사용이 되는 에버리지 풀링이 될 수도 있고 맥스 풀링이 될 수도 있는데 풀링에 사용이 되는 필터에는 가중치 혹은 파라미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라미터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풀링 필터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맥스 풀링은 필터를 적용해서 어떠한 곱하기나 이러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을 그냥 추출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을 추출을 한다고요. 그럼 어떠한 펑션을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맥스 풀링을 쉽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맥스 펑션을 적용하면 돼요. 여기에 인자로 들어가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별도의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죠. 에버리지 풀링도 마찬가지예요. 민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되죠. 여기에 몇 개의 값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한 값들이 들어가서 평균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풀링에서 사용이 되는 필터에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즉 풀링을 몇 번 하더라도 모형이 갖는 전체 파라미터의 수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풀링은 그럼 왜 할까요? 풀링을 왜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줄이면 연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빨라지는 거죠. 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풀링을 통해서 정답을 맞히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을 추출을 합니다. 풀링을 통해서도, 필터를 통해서도 그러한 우리가 작업을 하지만 풀링도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맥스 풀링을 볼게요. 맥스 풀링은 여러 개의 셀에 존재하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추출을 하는 거죠. 요거를 액티베이션 맵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의 각 셀이 갖는 값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무엇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가 가지고 있죠? 각 셀이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55까지. 그래서 흑백 이미지라고 간주하죠. 자,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한 색깔에 더 가깝다고요? 흰색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채널에 대한 색, 그리고 걔네들이 다 섞이면 더 밝은 색을 의미합니다. 셀의 값이 크면 클수록. 자, 그러면 우리가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여기를 볼게요. 1, 1, 5, 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4개의 셀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을 저장하고 있는 셀이 어떠한 셀이에요? 1의 값을 갖고 있는 셀들인가요? 아니면 5의 값을 갖고 있는 셀인가요? 아니면 6의 값을 갖고 있는 셀인가요? 6의 값을 갖고 있는 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지를,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 밝은 색이 어떠한 역할을 주로 하는지를 아마도 어렴풋이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질문을 해보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주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색은 어두운 색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밝은 색일까요? 이미지의 주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색.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을 주로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밝은 색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갖고 있는 도드러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주요한 특성을 더 잘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게 원본 이미지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맥스 풀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그 에버리지 풀링을 한 거예요. 네. 세 번째가 민 풀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나요? 맥스 풀링은 밝은 색들을 더 많이 추출을 한 거고요. 에버리지 풀링은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스무딩 아웃 되는 그 날카로움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민 풀링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깔들이 더 많이 추출이 된 거죠. 이미지 분석에서는 보통 맥스 풀링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민 풀링은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에버리지 풀링은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맥스 풀링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CNN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실제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유빈 수강생분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더라. 예, 질문이 없으신 다른 분들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나가보셔도 되고요. 네, 내적을 하는 게 아니라 추출만 합니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조유빈 수강생분 답변이 됐을까요? 풀링은 옵션 같은 절차입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